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28장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치 관계라는 걸 처음 배우는 거 아니거든? 위치 관계는 예전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위치 관계는 뭐냐면 그때 설명했지만 만나냐, 만나는가, 그리고 안 만나는가.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그리고 만난다면 몇 번 만나는가. 그게 바로 위치 관계였었죠.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난다면 몇 번 만나느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겁니다.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만난다면 몇 번 만나는가, 그것이 바로 위치 관계고요. 자, 1번 보시면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일단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몇 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번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번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기껏해야 최고로 많이 만나는 건 2번이에요. 직선을 계속 그어보세요. 직선을 계속 그어보세요. 직선을 계속 그으면, 직선을 계속 그어줘도 원이랑 만나는 거, 그렇죠? 원이랑 만나는 거는 기껏해야 많아봤자 2번밖에 없죠. 그렇죠? 요건 원의 중심은 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 원, 그렇죠? 요 원과 만나는 것은 기껏해야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2점이고요. 서로 다른 2점에서 뭐 한다?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나긴 만나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냐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직선이 멀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접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우리가 이 점을 뭐라 부르냐면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선을 뭐라 부르냐면 요 선, 그렇죠? 요 직선, 접하게 되는 요 직선 있잖아. 접하는 요 직선을 뭐라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선이라고 불러요. 용어니까 좀 알아둡시다. 접하는 점을 접점, 접하는 요 선 자체를 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접점까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될 거고, 당연히 반지름일 거고, 반지름이 되고, 요 반지름의 길이와 요 접선은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거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중심이죠. 이 원의 중심이고, 접하는 점은 접점, 접하는 선은 접선,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요 길이 반지름일 거고,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 초록색 길이와 요 접선은 서로 수직, 그렇죠?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원의 방정식 밑줄.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 밑줄.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밑줄. 이 2개씩이 나올 거 아니야? 원과 직선이 나올 테니까 이 2식을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연립합니다. 그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2차 방정식에 무엇을 구하시는 거냐면 판별식을 구하는 겁니다. D라고 썼었죠. D. 그쵸? 판별식 D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과 직선이 밑줄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면,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그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다 밑줄, 다른 말로 하면 접한다죠. 접하게 되면 판별식 D는 0이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면 D는 0보다 작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함께 해결하기인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과 밑줄 쳐야죠. 원의 방정식 밑줄 쳐야죠. 그 다음 직선 밑줄 쳐야죠. 자, 그 다음에 접하도록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접하도록이라는 말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된다? 이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한다. 두 식을 연립해서 그 연립한 식에 무엇을 구한다? 판별식을 구한다. 그 판별식이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요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구해볼게요. 연립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연립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y는 2x 플러스 k인 거니까 요 2x 플러스 k라는 식을 요 y라는 식 자리에 갖다가 싹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식을 여기다 갖다가 쏙 하고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자,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는 거니까 4kx가 되겠죠. 플러스 k의 제곱은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요 계산하면 x제곱이고 요거 5x제곱 되세요. 그렇죠? x제곱이고 얘가 5x제곱인 거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5x제곱은 다시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죠. 여기 4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4x제곱인 거니까 요게 5x제곱이 되게 될 거고 플러스 4kx 그다음 플러스 k제곱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하고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연립이 끝났고요. 자, 이제 A, B, C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5가 A죠. 여기 있는 4K가 B고요. 여기 있는 K제곱 마이너스 4, 얘가 C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주면 판별식은 자, 짝수 판별식 가능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4K가 짝수니까 4K를 반띵해주면 얘 얼마가 되는 거냐면 2K 되는 거잖아. 그쵸?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2K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쵸? 판별식이 뭐였냐면 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판별식이 뭐였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였잖아. 그쵸?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분배되는 거니까 4K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면 5K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0 하고 나오게 돼서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0 얘가 바로 판별식인데 문제에서 접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 식을 푸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K 넘어갈게요. 그러면 K 제곱은 결국 20이 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K 값은 두 개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고요. 루트 20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 5, 20인 거니까 2 루트 5. 그래서 K 값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2 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5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 자, 문제 1번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원이 나왔죠? 원 밑줄 쳐야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밑줄 쳐야죠. 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접한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한다. 연립해서 무엇을 구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한다. 근데 그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KX-1을 여기 있는 Y라는 식에다 갖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KX-2의 전체 제곱은 입니다 라고 연립이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자, 완전 제곱 풀게요.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2AB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인 거니까 4는 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요거 좀 정리해주면,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k제곱, x제곱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요, 요 두 식을 묶어주겠습니다. 요 두 식을 좀 묶어주면 x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건 1 남고요. 여기는 k제곱하고 이렇게 남게 돼서 x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x제곱 묶는 거예요. x제곱 묶어주면 여기 1이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4kx고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A, B, C 얘가 A죠. 여기 A고요. 마이너스 4K 얘가 B인 거죠. 그 다음 얘가 C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할 건데 요 B에 해당하는 게 짝수기 때문에 요 B에 해당하는 얘를 반띵하면 요 반띵하면 마이너스 2K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가능하고요. 짝수 판별식은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그 다음에 C 하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요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4K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에 이렇게 계산하면 2에 또 마이너스 2K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 써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지금 0이 되면 되는 거죠. 접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풀면 따라서 2K 제곱은 2가 될 거고요. 양변에 2 날라가죠. 그러면 K제곱은 1이 되게 될 거고 따라서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해서 1 되는 거 루트 씌워봤자 1인 거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거고 중단은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은 5번을 보면은 문제가 조금 다른데 자 중심이 2,5인 원 중에서 직선 여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중심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이렇게 있죠. 중심이 지금 몇이냐면 2,5예요.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뭐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이거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접한대요. 원이 접하고 있대요. 그럼 그려봅시다. 접하도록. 그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5x-12 플러스 11은 0이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중심의 좌표는 알고 있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림 상황이 이런 거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지 요거 그죠? 다시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 얘가 반지름이 R이 될 텐데 요 반지름은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 앞에서 떠오르는 거냐면 점과 그렇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무엇을 구했었지? 거리였죠. 그렇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구했죠? 그래서 노트 가져왔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일반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었고 그쵸? 절대값 대입하는 거지? 그럼 ax1 앞에서 배웠습니다. 플러스 대입하는 거죠? by1 플러스 c 절대값 닫고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여기 5죠?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의 제곱분의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절대값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x좌표는 x에다가 y좌표는 y에다 y가 빠졌네요. 그쵸? 여기 y가 빠졌네. 죄송합니다. 여기 y가 빠졌네요. y좌표는 y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5 곱하기 2니까 10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이죠. 그럼 60인가요? 플러스 11 하고 절대값 닫으면 되죠. 계산하면 이거 루트 169여서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하고 나오게 되고요. 얘는 절대값, 얘는 마이너스 50에다가 11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9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 닫고. 자, 절대값이니까 양수화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9가 아니라 39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거 3으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R은 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내가 아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x 마이너스 중심의 좌표가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좌표가 5니까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3의 제곱인 거니까 9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원의 방정식,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다시요. 중요하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특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한 다음에 뭐 한다?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게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이야기, 원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렇죠? 이 상황이죠. 요 만나게 되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불렀고, 그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요 접선을 구하는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요 방정식을 한번 구하는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번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고요. 하나는 접점이 주어졌을 텐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괄호 열고 씁시다. 유형 1번입니다. 그리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유형 2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있어요. 원을 이거 해석 한번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죠? x에서 뺀 게 없으니까, 빼기 0, 뺀 게 없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0,0이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얼마죠? r이죠, r.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보이시죠? 0,0이고 요 반지름의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지금 r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원에 접하는데 어떻게 접하는 거냐면 밑줄 기울기가 m으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자, 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알고 싶은 겁니다. 다시 내가 알고 싶은 건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그 접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어떤 접선의 방정식인 거냐면 기울기가 m인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뭐 4다, 뭐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건데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밑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 이만큼이었다면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하나가 있겠죠. 기울기가 m이었다고 칩시다. 뭔지 모르지만 그럼 요런 접선의 방정식 하나가 있을 거고 요 기울기랑 똑같으면서 또 접하는 게 또 하나 있지.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또 하나 있게 되죠. 그렇죠? 같은 기울기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갖게 되면서 접하게 되는, 그렇죠? 여기 딱 접하게 되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은 뭐냐면,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뭐냐면 y는 이제 접선이니까, 접선은 또 직선이니까, 그렇죠?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r이 뭔데? r은 반지름 길이,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고요. 이번엔 접점이 주어졌을 텐데, 자, 접점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의 점 p x1, y1에서 근 밑줄 한번 쳐볼까? p에서 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일로 와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에 뭐 어떤 점인지 몰라.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여기쯤 있다 칠까요? x1, y1이라는 이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인 거니까 여기에서 그은 접선인 거니까 요렇게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딱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인 거야. 1번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2번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요 P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걔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 x제곱이 있잖아. x제곱은 사실은 x가 두 개 곱해진 거지. x 곱하기 x잖아. 그쵸? 얘는 지금 x 곱하기 x인데 그중 하나의 x에 요 x좌표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1 곱하기 x라고 이렇게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제곱이. 플러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y1이잖아. y1인데 요 y1을 여기 대입하면서 y제곱이 y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y 곱하기 y인데 그중 하나에다 y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1 곱하기 y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r 제곱하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자, 이게 첩첩산중이죠. 그렇죠?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 다시 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유형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고요. 두 번째는 그 점을 한 점을 주는 거야.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겁니다. 둘 다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데요. 하나는 기울기를 알 때, 하나는 접점을 이제 알 때가 되는데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 공식은 좀 쉽습니다. 왜냐면 x제곱이 찢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x제곱이 두 개의 x인데 하나는 x좌표 x, 그죠? 원 접점에 x좌표 x 그 다음 더하기 y제곱도 y 두 개인데 그게 찢어져서 y좌표 y는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외우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여러분 무슨 방법을 구하듯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요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그쵸? 본 수업 시간에 노래를 이용해서 이걸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이용해서 외우도록 할 거고, 그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쵸? 수업 시간에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요것은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혹시 선생님 이거 노래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찾아오면 선생님이 노래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단원 3번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요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이래요. 그림을 좀 그려주면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은 0,0이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은 요렇게 다시 만나야죠, 그렇죠?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요렇게 하나 똑같은 게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기울기가 3이고 얘도 기울기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이 접선인 거니까 두 개를 구하라는 거고. 자, 일단은 r을 체크해야죠. r이 지금 얼마냐면 루트 5인 거죠. r은 루트 5고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m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게 되는 거죠. 구해볼게요. 자, y는 mx 3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5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쵸?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이거 루트 10인가요? 루트 10인 거고요.
이거 계산해주면 사실 이 루트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2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루트 5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결국에 따라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5 두 개, 루트 5 두 개 있는 거니까 5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3x 플러스 5 루트 2, 하나는 3x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고, 괄호 2번 보시면 원 위의 점, 위의 점 밑줄 쳐야죠. 위의 점 여기에서 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위의 점 4,3, 뭐 어딘지 몰라. 4, 마이너스 3, 뭐 이쯤에 있다 칠까? 그럼 이 점이 P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근 접선인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접선 하나밖에 없게 되죠. 공식은 뭐였죠? x가 쪼개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x가 쪼개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1, x로 쪼개지고 y제곱도 쪼개지는 거지. y1, y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1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y1 자리에 y 대입하면 마이너스 3y는 25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3y는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고, 뭐 얘를 예쁘게 쓸 수도 있겠죠. 넘어가면은 뭐 3y는 4x 마이너스 25니까 얘를 예쁘게 써주면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5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예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뭐 일반형으로 하셔도 괜찮고 표준형으로 하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쓸 수도 있다. 자, 해볼까요?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원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밑줄 쳐야죠. 그럼 m이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 여기서 r이 얼마죠? r은 3이구나. 9니까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음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접선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이 또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3이죠.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루트 5, 아래 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괄호 3번인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하고 직선 요구의 수직인 접선.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네요.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얘가 있는데 뭐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거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대충. 그렇죠? 자, 요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고 칩시다. 자, 원에 접하고 요 직선의 수직인 접선. 그림을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이것의 수직인 접선이야. 그러면 먼저 수직이라는 말이 예민하게 반응하셔야죠. 수직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야죠. 수직하면 떠오르는 개념. 뭐가 떠오르죠? 수직하면 떠오르는 개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1이다. 여기에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직선 예쁘게 고치면, 이 직선은 예쁘게 고치겠습니다. 고쳐주면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나는 수직인 거잖아. 수직인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 m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뒤집은 다음에 역수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3인 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r은 1이고요. 그렇죠? r은 1이죠. 이게 r은 1이죠. r은 1이고 결국 m이 3인 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써주면 얘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직이다 라는 말에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 위의 점, 자, 밑줄 쳐야죠. 위의 점 여기에서 근, 점 이거에서 근 밑줄 쳐야죠. 그럼 찢어지죠? 얘는 x1, x 찢어지죠? y1, y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x1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y1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4y는 2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얘를 다양한 형태로, 일반형의 형태로 이렇게 놔둬도 괜찮고 표준형의 형태로 고쳐도 괜찮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쳐주고 싶으면 4y는 넘어가면 3x 플러스 25니까 따라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도 괜찮은 거죠. 2번 마찬가지죠. 원 이거 위의 점 4,4에서 이 점에서 근 밑줄 쳐야죠. 그럼 이것도 쪼개지죠. x1 x 쪼개지죠. y1 y 대입하면 4x 플러스 대입하면 4y는 32. 양변 4로 좀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다 4로 나눌 수 있겠네요.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4, 8이 3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하고 이렇게 예쁘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중단원 6번입니다. 중단원 6번 보시면 자 x제곱 y제곱은 4에 접하고 일단 r이 얼마죠? r은 2인 거죠. 자 직선 이것의 수직, 자 동그라미 쳐야죠. 자 직선 얘의 수직이다 라는 말에서, 직선 이거의 수직이다 라는 말에서 바로 눈치를 채하셔야 됩니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지금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역수의 마이너스 2겠죠. m은 마이너스 2구나.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접하고 오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즉 접선이죠. 이 직선이 결국에는 접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 접선일 텐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대단원 11번입니다. 자, 원에 접하고 직선 이것의 평행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죠. 평행은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같죠. 그럼 또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네요. 그럼 직선 이것의, 자, 이 형태를 예쁘게 고치겠습니다. 예쁘게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고 나오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도 얼마다? 마이너스 2다. 평행하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r은 3이네요. 그럼 공식 한번 볼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5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요. 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위치관계,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결국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한다. 두 번째, 실제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울기가 m인 순간, 그 다음에 접점을 아는 순간,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순간은 공식이 이렇게 되고 접점을 아는 순간은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를 아는 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답이 두 개 나오게 되고 접점을 아는 순간은 그 점을 지나가는 순간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